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평가에서도 나왔지만 좀 제한적인 정치 방침이 아니었냐. 2기에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그 진보정당, 그다음에 정치투쟁 전선체, 현재 민중의 힘이 있죠. 노동조합이 함께 정치 색깔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좀 폭넓게 방침이 확장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약간 의회주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해왔는데 그걸 막는 방침의 어떤 이런 대안이 아니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대리주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대리주의를 막기 위해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이제 상호적 자주적이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정치 투쟁과 관련된 전선체 안에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이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진보정당의 확대 강화에 기여하고, 또 진보정당이 민주노조의 확대 강화를 위해서 지원 협력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타적 취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좀 부적절한 용어가 아니었나. 지난 1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쓴 건지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적절한 용어였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아까 지금 현재 당에 대한 방침을 어떻게 할 거냐는데, 지금 현재 뭐 진보정당이 다당화되어 가고, 특히 통진당 문제가 좀 어떻게 전개될지 지금 뭐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지금 진보 정치 세력의 뭐 분열 상황과 관련해서 지지 방침을 정하면서 민주노총이 분열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민주노총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정 정당에 대한 진보정당 지지가 아니고 노동계급 정책을 단결하고 정책 이해와 실현 방향을 준비하는 관계 시장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양당체가 아니고 진보정당을 통해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하겠다라는 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라고 하면, 지난 1기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혁신하거나 보완해야 핵심 과제가 무엇인가, 지금 뭐 새롭게 당을 건설하자, 또는 뭐 기존 진보정당들을 혁신하거나 통합해서 하자, 뭐 여러 가지 경로 논의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지난 시기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그럼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의 상과 기준이 뭐냐, 이걸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뭐냐, 이게 사실 과제가 달성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어떤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로 부결되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 새로운 노동중심 진보정당의 상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보정당의 주체 형성과 관련된 과제인데요. 지금 사실 뭐 대중적 진보정당, 국참당과 통합해서 그 얘기가 있었고, 또 이번에 통진당 안에서 지금 뭐 새로운 혁신 모임, 여기는 또 이제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이렇게 해가지고 진보정당에서 이제 뭐 대중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진보정당의 대중화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게 정확히 노동 중심성 강화가 지금 시기에 진보정당 대중화의 기본적 방향이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통진당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대중성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마치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면 그게 협소한 것인 것처럼, 이렇게 계급 편향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미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의 노동자가 1,700만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보수 정당조차도 이제 이런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대중화의 기본적 방향 노동중심성 강화로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까 쭉 평가가 있었지만은 이 노동자 당원 다수가 페이퍼 당원이 아니라 실제 진성 당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및 조직 운영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진보정당 안에서 노동자 당원은 지역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해야 하지만 사업장, 업종, 산업단 조직 활동과 정치 실천을 보장하는 조직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됐을 때만이 노동자 당원들이 진보정당의 산업업종 정책의 집단적 생산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지역정치 운동에 참여 역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노동부문위원회 조직이 아닌 기관 조직으로서 각 사업장과 지역별, 산업별 노동자의 당원 조직 및 활동 체계가 구축돼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나순자 위원장님 그 평가도 있었는데, 선진 노동자 대중이 보다 광범하게 당에 가입하여 노동 중심성을 강화하고 정파의 영향을 대중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당의 실천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재분배, 보편복지를 중심으로 당화 활동들이 주로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비정규 일자리, 청년실업, 중소형사, 최저임금 등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한 당화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노동운동 따로, 정당운동 따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건데 민주노조 운동을 이끌고 있는 선진 노동자들이 진보정당의 기관당원이 돼서 상호 결합력을 높여야 되며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와 연관된 문제이긴 하지만은 비정규 중소형습상 노동자 당원을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노동자에 대한 정책 구성을 높여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면 주체 형성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실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든 정당의 이념 지향 및 강령 수립과 관련된 과제는 일단 노동 중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주의 모순 극복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신자유주의, 반제, 반자본, 사회변혁의 기치를 분명히 한 강령을 수립해야 된다. 한국사회 진보정당의 활동 방식 및 조직 운영과 관련된 과제와 관련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진보정당이 투쟁정당으로서 유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민생투쟁정당, 한국사회 조건으로 보면 민생투쟁정당으로서 유상을 분명히 해야 되며 이를 위해 민중의 힘과 같은 정치투쟁 전선체에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 정파 패권주의나 권력적 출세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중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하게 구현하고 민중우선 당우선 방풍운동을 진작해야 된다. 이런 앞으로 그 노동자 지난 시기 평가에 비추어본 과제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혁신 논의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실제 자유주의 세력인 국민 참여 단계를 포괄하고 있는 주체 구성의 특성상 이의 실현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제 혁신 모임에서도 우리 유시민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뭔가 보수 양당 체제에서 자유주의 세력이 살아남을 길은 노동에 기반할 수밖에 없어 자기 통합 진보당과 통합했다. 명확하게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 노동 중심의 진보 정당으로서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 안에서도 지금 통합진보당이나 분당 세력이 중심이 된 혁신 재창당 또는 신당 건설보다는 민주노총 중심 새로운 노동 중심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의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해봅니다. 그런 의견을 좀 내는 것이고요. 다만 새로운 정당의 건설이라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같은 졸속을 반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난 15년간의 실패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부터 튼튼히 다지고 실전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민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했습니다. 새로운 나비 특위 관련된 검토는 생략을 하고요. 일단 이게 지금 새정당 추진한 쪽에 일정한 흐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볼 때 새로운 노동자 정책과의 방향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좀 정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자체 활동과 관련된 겁니다. 아까 이병렬 우리 동지도 이제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건데, 그게 사실 그 고민이 집대성된 게 우리 공공운수연맹 안에 지금 제2노동자 정치적 추진 기구인 공공운수 노동정치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핵심적인 저희들 문제의식은 이제 그동안 이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서 우리가 자주적이지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실력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실력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확보할 거냐.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민주노총 안에 어차피 진보정당 운동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입장을 가진 세력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이 노동자의 정책 요구를 가지고 통일전선을 구성해서 당은 다르지만 공동 정치 실천을 함으로써 앞으로 진보정당의 통합의 토대를 구축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함께 결합된 게 저희 공공운수 노동정치 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공공운수 노동정치 추진위는 일단 우리가 진보정당이 만들어지면서 민주노총이 주로 정치위원회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정치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이 세액공제라든가 당원가입이라든가 투표조직
이런 거에 머물렀거든요. 근데 사실 진보정당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저기 민주노총이나 전노협 시절의 조직을 보면 정치 실천단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지역별로도. 사실 공동의 정치 실천들을 많이 하면서 이게 간부들을 이렇게 양성한 구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 점에서 그것을 좀 우리 산별 차원의 일상적인 정치 실천 기구로 공공운수 정치 추진위를 운영할까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진보정당에 속해 있는 당원들, 당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은 정책 실천을 하고자 하는 선진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결집해서 정치 실천을 하는 부대로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쪽에 보면 그동안에 정치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이 제한적이어서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에서도 노동자 당원들이 선출직에 나와서 활동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훈련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고, 또 진보정당이 분열된 상황에서 노동자 당원으로서 공동 정치 실천을 통해 진보정당의 노동정 중립성 확보와 통합의 기초를 구축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의 기초에서 대중정치 추진을 전개한 선진노동자 부대이자 각 진보정당 및 정파의 노동자 당원들이 공동토론과 공동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검증하여 노동자 통일전선을 추구하고 대중적인 활동과 교육훈련을 통해 당직 공직국으로의 역량을 갖추어 나간 체계로 제안이 됐고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조직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전기대의원도 결정을 했지만 총선 추진을 거치면서 못했고 총선 이후에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많은 우리 이제 동지들이 멘붕 상태여가지고 지금 아직은 이런 것도 잘 정리가 안 돼서 진척은 힘있게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서 노동조합이 무시되는 거나 경시되는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노동조합이 낮은 조직률이나 사회적 영향이 또 큰 이유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별로의 지역활동과 사회적인 실행을 강화하고 또 협동조합 운동 활성화를 통해서 중소영세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률을 높이고 사회적 영향력을 높이는 것 역시 기존 조직의 정치의식과 정치실천 역량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노동조합의 어떤 이런 정치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구체적 경로의 하나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진보정당만 문제가 있었냐, 민주노총 안에는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거 똑같이 제기된 문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민주노총의 혁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이제 자꾸 이제 제도정치나 의료정치에 의존하고 있는데, 민주노조 운동 및 대중정치는 복원해가지고 그 결과로서 의료정치 및 제도정치 이 확장되고 이것이 선순환되는 것으로 빨리 좀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노총이 그동안 각 정당 정파의 민주노총 조합원, 또 노동자 대중의 정책 이해와 요구를 결집해서 관철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거꾸로 이제 정당 정파의 전달 배터 대상이 되도록 조직 운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빨리 정파운동의 폐해가 극복이 돼서 공조적인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런 요구가 정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소통이 필요하겠다. 것이 이제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과 관련된 좀 새로운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대응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워낙 지금 시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원래 진보당이 그런 문제가 없으면 진보당 후보를 통해서 됐을 텐데 지금 그렇지 않은 복잡한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이번 2012년 대선 투쟁은 이제 더욱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총선에서 이제 여소야대를 안 이루었기 때문에 입법 권력은 못 잡아, 입법 권력이 유리한 환경은 안 되었지만 행정 권력이라도 좀 노동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총선 투쟁 과정에서 단순한 야권 연대만으로는 이게 새누리당 심판이 어렵다, 또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 결집 이런 것들을 과정을 선행하는 이런 야권 단일화 이런 과정이 없으면 안 되겠고, 그런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경로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통합진보당 사태로 실제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지는 민중 대표성이나 야권 연대 양팀에 매우 제한적으로 됐다 판단이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우리 조합원과 전체 1,700만 노동자의 대선 시기 정책적 정책 요구를 모아내는 과정, 이게
모아내는 걸 실현하기 위해서 선거 추진과 후보 정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 방침을 좀 총선에서 여러 가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 정당 집중제도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 방침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이 좀 충분히 좀 내부 토론 과정을 거쳐서 좀 정하는 과정이 일단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8월 총파업이 있고 이제 10월에 또 공공부분들의 민주노총의 큰 투쟁이 있는데 이 투쟁을 잘 조직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선과 관련해서 이런 투쟁을 기본으로 해서 저는 이제 범민중 독자 후보 전술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시간이 굉장히 늦긴 했는데 안철수 후보도 아직까지 지금 출마 선언은 안 했잖아요. 후보는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조직이 약하고 우리 민주노총은 조직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직적으로 이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민중 진영의 후보를 좀 추동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 어느 누구도 꼭 예를 들면 혁신 모임이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민중을 대표해서 대선 후보로 이걸 갈 수 있겠냐라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그래도 이제 우리 전체 좌우를 망라해서 민중 진영이 망라되어 있는 게 민중의 힘이니까 이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한번 민중 경선을 통해서 독자 후보를 한번 추동하는 문제를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 이 후보가 당연히 이제 저는 지금 민주당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하고의 어떤 야권 단일화도 무조건적인 단일화가 아니라 정말 긴장된 단일화 과정을 좀 거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이제 만약에 단일화됐을 때 정책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런 대선 주행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야권 단일화와 관련돼서 연합정부라든가 이런 검토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제라는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경제 위기 상황, 특히 이제 신정권 등장과 함께 이제 아주 이제 고난의 행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책 대립이 아마 초기부터 발생을 할 것인데, 진보 진영과 우리 자유주의 또는 보수 진영 간에. 그래서 좀 부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일단 우리의 주요한 노동자들의 노동법 전면 재개정이라든가 이런 노동기본권과 관련된 요구, 또 사회 공공성 관련된 정책 요구를 내게 버리고 한 이런 단절시키는 이런 대선 주제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굉장히 부족하지만 이 범민중 경선을 통해서 민중 진영의 독자 후보를 추진하는 문제를 민중적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주고, 이런 논의 과정 자체가 이후에 새로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진해가는 하나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의 디딤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